이렇게 해주는 중개사들만 있다면 이거 전세 사기니 뭐 이런 거 없겠죠. 예, 없겠어요. 그 소장님도 이렇게 전세 얻으러 오면 이게 전부 이 권리 분석하고 다 해주고 일일이 계약서 가져오래가 요 세입자의 얼마의 계약서가 얼마로 돼가 있는지 그렇죠. 분석해가 해주는데 만약에 5억짜리를 그렇죠. 자 모든 금액이 한 4억대가 있다. 그러면 대출하고 보증 그 선순위 보증금이 그렇죠. 다 합해가 한 4억대가 있다. 그럼 자, 이 시세가 5억이라는 건 자기가 사가 온 금액이라. 그렇죠. 이거는 감정 금액이 아니고 경매에 들어갔을 때 감정 금액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중개사는 이 5억으로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1억이 남았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7천만 원에 전세 들어가도 된다 하고 이 놓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중개사마다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너무 많아서 현직에 있으면서 이 직업의 해이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같으면 이거 1억이면 이 7천만 원에 전세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딴 집 구해주죠. 권리관계가 좀 깔끔한 충분히 받아 나올 수 있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분이 1순위는 아니고 벌써 지금 마지막 순위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그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서 20에는 아마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는 100% 그렇죠. 바로 이거는 그렇죠. 이 감정 금액부터 얘기하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렇죠. 물론 이 집이 경매에 꼭 들어간다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이 내가 힘들게 모은 7천만 원을 그렇죠. 확보하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제시해주면서 이러하여서 이거는 이 집이 안 됩니다 하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개사들이 이제 의뢰인들이 알아보는 거는 네이버나 이렇게 알아보고 오시는데 마지막 그럴 수 있는 장치가 공인중개사인데 맞아요. 공인중개사가 그 말 한마디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말 한마디에 환자가 죽고 사는데 이 권리 분석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서 꼭 이 집이 안 들어와도 이 집이 안 가도 다른 집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이렇게 다세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다세대는. 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1순위가 건조당 설정이 돼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를 해주고 예, 말소를 하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1순위를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딸이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을 한다고 가계약금을 50만 원 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더니만 등기부등본 앞에 공동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요거를 말소 조건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부산에는 다 그렇게 그냥 두고 2순위로 전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냥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해제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계약을 했는 분들이 지금 사기를 많이 당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이 법들이 부산법 다르고 부동산 이거 뭐 임대차법이 부산법이 다르고 대구법이 다르고 서울법이 다른 건 아니잖아, 그지?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떡해. 공인중개사이면서 대구는 아니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는 전세가 굉장히 귀했던가 봐요. 전세는 많이 없고 그게 앞에 문제다. 설정이 돼가 있어도 들어올 분들이 줄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이제 이자만 잘 내고 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문제다. 그분이 아마 그때도 오피스텔을 30채 갖고 있다고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 분이 30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래 많이 가지 있으니까 안심해라 네네. 이 뜻이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안심이 아닌데 굉장히 거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당연히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설정된 게 아마 그때 오피스텔 한 채가 한 1억 천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거기 공동담보로
요걸 여기에 해당된 게 한 7,3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것만 말소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공동담보로 다 설정돼서 몇십억을 받았는데 이자 잘 내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계속 내는 걸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그때 전세를 안 얻고 월세로 갔어요. 월세로. 잘했어요. 차라리 네네. 그럴 때는 월세하는 게 맞아요. 그때도 그 돈이 다 있어서 전세를 넣는 게 아니고 그때 대출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되면 젊은 30대가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래 되면 은행 대출도 안 나옵니다. 앞에 설정이 있으면. 요 있는데 그때 대출이 아마 카카오톡 그때 대출이 일으켜지면서 이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은 심사 안 하잖아. 심사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은행 심사보다는 조금 틀리잖아.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대출이 되면서 카카오 그때 대출 저거는 신용전세 대출이었는가 그럴 걸. 아니에요. 이것도 전세자금 대출을 청년들한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 신용 하나만 보고 서류는 안 보잖아. 저서는. 그때 서류로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류? 등본을. 서류를 보고 이걸 보고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같이 짜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걸 해주는데. 글쎄요. 근데 이것도 1금융권에서 대출이 다 됐고 대출이 안 일어나도 본인 돈이라도 그죠? 보는 돈이라도 안 되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젊은 분인데 최지수라는 분이 이수근과 서장훈 씨가 나오는 물어보살에 나와서 이분이 전세를 6천만 원에 들어가서 그 돈을 사기를 당해서 지금 본인이 그 돈을 1억을 모아서 파일럿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던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지금 원양 상선을 타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니까 꿈을 꺾었네. 예. 지금 굉장히 뭐 정말 저도 이게 우리가 젊어서 지금 사기를 당했다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니까요. 그거 젊은 사람이 6천만 원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았겠노. 그렇죠. 월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이 사람이 파일럿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엘리트한 그런 직업이잖아. 네, 파일럿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1억을 모으는 중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그걸 일단 다시 상환을 모아가? 하고 지금 다시 모아야 되는가 봐요. 모아가 다시 파일럿 할 수 예. 있어.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가 또 안 예. 될 거 아니야. 예, 조금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는 12월 중순에 원양 상선을 탄다고 거기 나왔던데 이렇게 젊은이의 어떤 희망의 그렇죠. 날개를 꺾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뭐 일단 각계 통탄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뭐 문제가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모두가 좀 해서 다른 거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당할 수 있는데 전세 사기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 워낙 매스컴이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공부를 내가 만약에 어디 전세 들어간다 뭘 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갈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 안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당하는 수밖에. 그 중개사도 믿을 거 못 되네 저래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개사가 마지막 보류인데 거기서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요즘 자꾸 공인중개사들 어떤 못 믿겠다고 못 믿겠다 하고 계속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는 어떤 제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광고라든지 뭐 계약서 적는 거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이렇게 적으라고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공문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사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하면서. 근데 최근에 이런 사기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아니지만 몇 군데 나라에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집주인의 마음을 잘못 악용을 할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다 이 진짜. 법적 제재를 어떻게 좀 강화시켜가지고. 강화시켜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왜 저 어디 어느 나라처럼 죄를 지으면 팔을 한 개 잘라본다든지. 우리나라 법이 정말로 약하죠. 약하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네. 싱가포르는 이거 성범죄가 없다 하더라고요. 성범죄가. 예, 어떻게 하는가요? 만약에 성범죄를 내가 잡혔다 예. 이러면 구속도 구속이지만 일단은 네.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예, 거기는 옛날에 우리 볼기 물볼기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 엎드리가 이렇게 네네, 엉덩이를 치는 곤장. 네. 그걸 갖다가 물에 적시가 하면 되게 아프다 아, 하더라고요. 더 아픈가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물을 적시가 치는데 여기는 음, 이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대에 딱 눕혀놔놓고 네. 사람이 안 때리고 기계가 때립니까? 물 딱 적시가지고 기계가 딱 때려본다 이거죠. 아, 근데 네. 이게 너무 아픈 모양인데. 기계가 한 대 맞으면 뭐가 될까 이럴 생각하는데 네. 한 대 딱 맞아 보면 예,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살이 탁 찢어지면서 정말요? 피가 막 쫙쫙쫙 흐른대요. 아. 그러면 이어서 안 때리고 예. 보통 이래도 성범죄 이러면 곤장 열대 이러면 아이고 열대 정도에 맞지 네, 하지. 네. 근데 한 대 맞았는데 벌써 피가 터졌어. 네. 그러면 옆에 사람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 이렇게 소독해가 또 약 발라주고 좀 네. 닦아준답니다. 예. 또 그러고는 때립니까? 또 피난 자리가 그래요? 다시 또 때린대요. 아, 저도 처음 듣는데 재밌네. 네, 그래 아. 처음은 그렇게 못 모르고 맞았는데 예. 두 번째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다 하니까 예. 아, 법은 그 정도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범죄가 없대요. 여자들 막 저녁에 아무리 늦게 다녀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싱가포르 살러 가야 됩니까? 싱가포르는 엄격하지만은 그거는 거지가 없대요. 나라에서 담이 살래요. 그거는. 싱가포르가 물가도 또 굉장히 비싸다고. 물가도 비싸지. 예, 우리 근데- 아들이가 싱가포르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아. 되게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없는 사람들 전부 거지들도 집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나라네. 어쨌든 법도 강화돼가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물렁해가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게 우리나라도 곤장을 기계 아니, 곤장 전세 사기 친 이 이 잡아가 사람들은 곤장을 쳐야 된다니까. 아니 바로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사형은 하면 죽어보면 아픔이 없잖아. 이렇게 곤장을 쳐야 돼. 아, 그렇습니까? 살려놓고 고통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 이 이야기 듣고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는 안 한대요. 아예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 사기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센 것 같죠. 네. 독방에 가다 가지고 죽이진 않고 어떻게 음. 매일 꺼내 가지고 권장을 한 100대씩 치고 100대 하면 죽어보고 한 3대씩 치도 100대씩 싱가포르식으로 기절시키가 그 다음날 또 꺼내가 또 때리고 이래야 그걸 이 소문 그렇죠. 소문에 바로. 소문이 나가 이제 네. 아이고 저거 하면 큰일 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법이 안 하거든. 지금 저번에 그 1100채인가 그분이 빌라왕이 자살했잖아요. 죽었는데 자살도 아니고 죽었던데 이런 식으로 자기는 죽어보고 산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본다니까. 그렇죠. 이게 저런 거는 법을- 매우 저런 인간들은 진짜 매우 쳐라. 완전 죽이지는 말고 매우 네. 쳐라. 네. 그 매우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떤 고통을 주는 듯 살이 진짜 쫙 찢어지는 듯한 그렇죠. 그런 고통을 줘야 돼. 우리나라가 사실은 법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약해, 맞아.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선임을 못하고 재지인 사람들은 학교 폭력도 그렇고 해. 요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법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또 유전 무죄 계산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다 피해가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한 개 배가 고파가 빵 한 개 훔쳐 먹고 잡혀 들어가고. 결론은 저도 뭐 물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죄가 크지만 사실 전세 사기범이 가장 나쁜 거 안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범이 네. 가장 악랄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이 이제 또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우선 뭐 짧은 대책이라면 우리 부동산을 봤을 땐 제일 빨리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걸 계획적으로 저래 사기를 일부러 계획적으로 저래 사기를 치면서 했다 하면 진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구조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뭐가 사기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옆에서 뭔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은행이 있고 은행에서도 그럴 수 있는 망이 있고 그죠? 중개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중개사 이 사람들 진짜 나는 저게 가담대 같이 괜찮다고 들어가라 했다는 그 중개사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좀 뺏어 버리고 싶어. 그렇죠. 네, 품위 유지도 안 되고 저거는 신의 성실에 반하고 아니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알면서 자기 이제 뭐 수수료 좀 많이 줄게 이렇게 해달라. 아니 어제 그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는 사기꾼이 부동산 중개업을 여러 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도 몇 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기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조자가 있으니까 저렇지 혼자서는 절대 안 되거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다 잡아넣어야 돼. 다 잡아넣어야 돼. 근데 저렇게 안 당하려면 내가 똑똑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최근에 젊은 이제 20, 30대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잘하는 거다. 예, 강의를 서로 하고 교류하고 듣고 알기도 알아야 되니까 우선 이걸 정부에서 이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우선 안 당해 예방이 최선이잖아, 그지? 일단은. 근데 저런 데 들어가려 하면 보통 우리가 보험을 들라 하잖아요. 전세보험, 네, 보증보험. 네. 그거 들었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해줬을 건데 왜 그것도 안 들고 그래 들어갔을까? 보증을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게 보증보험을 보통 보면은. 근데 의무화 됐잖아, 그지? 의무화 되기 전에가 문제지. 그 전에 이번에 사기 당한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당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대구에는 또 그렇게 실사례가 많이 없어가지고. 대구에는 그죠. 대구에는 그래 뭐 오피스텔처럼 이래가지고 저거 전부 거의 오피스텔로 많이 이루어지던데. 네, 부산도 오피스텔이고 대전에도 오피스텔도 많고 다세대도 많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최근에 대전에 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 인천하고 수원, 부산, 대전 여기가 지금 너무 많던데. 그 다 오피스텔 아이가 그래. 네. 다 오피스텔이거든. 내가 끊지 싶다. 안 껐어. 정말 안 껐어. 안 껐어. 항상 부동산에 마지막이 오피스텔하고 분양이 오피스텔하고 저거 지주택. 그래가 한 십몇 년 전에는 또 막 지역 주택조합 사람들 돈 넣어가. 나는 한 번도 그거 난 적이 없다. 지역주택조합. 그건 난리 났다 이거. 내가 못 믿겠더라고. 어떡하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어떡하든지 부동산도 뭐 좋은 양심 있는 성실한 부동산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항상 요즘 매스컴이 잘 되어 있으니까